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시신을 북측은 불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연평도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의 발표 좀 충격적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1일 날 벌어진 일인데요. 예. 연평도 근처가 그 북방한계선 NLL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우리 그 어선들이 북쪽으로 넘어가고 자주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 중국 어선이 이렇게 오면은 뭐 쫓아보내고 또 뭐 어망을 그 불법적인 걸 사용하면은 그걸 못하게 하는 어업 지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무원이 예. 거기에 승선해서 있다가 21일 날 정오쯤에 사라진 겁니다. 예. 사라졌는데 그 간밤에 근무를 쓰면 오전에 취침을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나 배에서 이제 어업지도선에서 14명이 타고 있는데 찾아본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없고 근데 슬리퍼는 있어요. 그 사람 신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에 빠졌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 하루 종일 그 실종 신고도 하고 내내 찾았는데 하루하고도 한 4시간 지나서 북한에 있는 등산곳 인근에서 이 사람의 정황이 파악이 된 거예요. 예. NLL 북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진영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북한 어업지도선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를 정황을 파악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22일 날 그게 오후 한 3시 반쯤이고요.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어업지도선이 와서 거기에 태운 게 아니라 멀리서 얘기만 하고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기진맥진이겠죠. 네. 하루 반을 수영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6시간인가 지나서 밤 10시쯤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총으로 사격을 하고 이제 사망했으니까 시신에 불을 질러서 화장했다. 이것이 정황입니다. 아이고, 끔찍한데요. 우리 네. 군이 실종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네. 피격 사실까지 확인하는 동안에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망망대에서 어선 20척 정도하고 비행기 2대가 이제 정찰을 했는데 예. 못 찾은 거죠. 못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다음 날 정황을 파악한 게 이미 NLL 북쪽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북쪽 진영이니까 우리가 가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나 그 북한 군이 만약 위해를 가할 것 같으면 뭐라도 그걸 막는 행동을 네네, 뭐라도 해야죠. 근데 예. 이미 북한 땅이란 말이죠. 예. 역으로 생각해서 북한 군이나 북한 사람이 NLL을 넘어서 우리한테 귀순 의사를 표명하면 네. 우리 군이 가서 데려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NLL 남쪽인데 북한 군이 와서 만약 군사 행동을 하면 이거 침범행위죠. 아니,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하거나 통지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네. 저기 우리 민간인이 월북했는데 월북을 했는데 그 떠내려 갔는지 아니면 월북했는지 의사를 보고 왜 니네들 그 민간인이 그 바닷가에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통지문이나 전화를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예. 지금은 모든 통신선이 다 끊어지고 예. 아무런 뭐 연락할 커뮤니케이션 할 길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벌써 불에 태우고 화장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예. 23일 날 오후에나 유엔군하고 상의해서 유엔군 통신선 예. 그 통신선이 아니라 통지문을 발송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 다음 날. 네. 다 늦었네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우리 군이 그런 걸 파악해도 진짜로 그 사람을 월북했다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그런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리라고 생각 안 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위해를 가할 것 같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예. 그 군에서도 그럴 줄은 몰랐다.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월북을 한 것 같아요. 자, 월북을 한 것 같은데 월북 의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근데 그렇죠. 네.
갑자기 북한군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실행했다. 그러면 상부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을 피격했어요. 네. 피격했어요. 그것도 충격인데요. 조금 있다가 또 불에 태운 거는 더 충격적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예. 저는 뭐 북한이 본래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 그래요? 예. 왜냐면은 7월 달에 탈북자 한 분이 네. 강화도에서 부유물을 통해서 월북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개성에 자기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예. 발각이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북한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예. 전국의 그 비상 방역 태세를 확대하고 예. 개성 전 지역을 소독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한에서 온 사람은 다 코로나 환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북한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핑계거리가 없었는데 남한에서 갔던 탈북자가 들어와니 그 사람이 옮겼다. 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러니까 한미연합 사령관이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북중 국경에서 사람이 인적 동태가 파악되면 무조건 사살해라. 그런 지시가 내렸습니까? 그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이를테면 외부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래도 지원 물자도 안 받잖아요. 예. 사실은 암암리에 조금 받고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모든 국경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넘어오는 코로나 관련 징후에 대해서는 사살을 하더라도 넘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지시기 때문에 북한의 일선 지휘관으로서는 사살하는 게 그렇게 법규에 어긋난 게 아닌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네. 정말 반인륜적이죠. 민주주의적으로 볼 때 네. 아주 야만스러운데 예.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월북자가 실제로 자기가 원해서 월북을 해도 조사해서 자기네들이 쓸모가 없으면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 추가 행동 도발을 하려다가도 김정은이 말려서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러니까 여기 대해서 아무런 대처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금 규탄하고 사과해라 이러고 있는데 근데 북한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전 희박하다. 네, 북한이 대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하자마자 이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네. 남북 관계 더 나쁜데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요.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15일 날 녹화해서 18일 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화면이 다 갔고요. 예. 단지 북한이 만행을 저지른 이 사람을 화장시킨 다음에 그것이 방영이 됐죠. 예. 방영이 됐으니까 우리 정부가 알고도 종전선언 하자 그랬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상 맞지 않네요. 그 말은. 며칠 전에 보냈던 거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남북 관계 진행하는 것도 방해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종전 선언을 넘어서 남북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해 준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안 했고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인질도 돌려보내고 유해도 송환하고 핵실험장도 폭파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까지 해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미국이 아무 행동도 안 하니까 우리가 보다 못해서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하는 것까지도 지금 막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도 좀 할 바를 하자 우리도 좀 할 바를 하자라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종전선언을 하자 그런 대통령의 연설은 저는 내용면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단지 미국이 그걸 안 들을 따름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너무나 야만스럽고 같은 민족으로서 정말 불쾌하고 네. 정말 창피하기까지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지금 북한은 악에 받쳐 있거든요. 예. 제재에 잔뜩 몰려 있고 코로나 때문에 무역도 다 끊어져 있고
거기다가 홍수에다가 태풍까지 맞아가지고 그냥 자기 울고 싶은데 때려주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북한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여기다가 너무나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자칫하다가 교전 벌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사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정도 이상의 행동은 우리가 굳이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네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전이나 국지전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 내용이네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지금 악에 받쳐 있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이제 미국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는 그 11월 달에 대선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잘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남북한 간의 관계는 그나마 김정은이 지금 말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구두로 항의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보복을 한다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현명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